2분 남았는데요. 지금 세 분이 아직, 네 분이 아직 안 들어오셔서 5분 정도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녹화하실 분은 요청해 주세요. 캡처를. 세 분하고 네 분. 네 분인데? 보시고, 두 분 보시고, 세 분. 네, 이근나 씨. 네, 허용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허용했습니다. 안 보셨나? 김원태 씨.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여기 들어오셨네, 또. 잠시만요. 박상수 씨, 양준영 씨. 박상수 씨. 네, 지금 총 11분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회를 했는데 좀 일주일이 흘렀으니까 좀 빠르게 한번 복습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화면을 바꿔주나요?
이렇게 됐구나. 자,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또 빠르게 복습하고 지난주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게임스 선택하고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사용한 게 계속 이거였죠. 이걸 하겠습니다. third person. 그리고 네임은 오늘이 3회차니까 레슨 03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으로 나눠서요. 정준영 씨가 오셨네. 아까 오신 분이구나. 강의는 가끔 어려서 녹화된 강의 같습니다. 강의는 가끔 어려워서 녹화된 강의. 아, 네네. 다시 하겠습니다. 공유가 해제됐네요. 네. 이제 이 전체적인 화면은 이제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 아시겠고, 잠깐만요. 지난주에 커리큘럼 한번 다시 볼게요. 커리큘럼이 어디까지 했냐면, 라이팅. 라이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이팅하고 그 재질 만드는 부분. 우선은 이걸 뉴 레벨에서 새로운 화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플레이를 누르면 이렇게 뜨죠?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거 자세히 하는 거 이따가 좀 후반에 가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어떤 오브젝트 하나 놔두고 스타트 컨텐트에 있는 아무 오브젝트 중에 props라는 부분에서 의자를 하나 꺼내 놓고요. F를 누르면 가까이 확대되고 Alt 눌러서 제가 선택한 오브젝트 중심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각도 맞추고 마우스 휠로 이렇게 줌인 줌아웃하면 이렇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 이 오른쪽 올드 아웃라이너 보면 여러 가지 벡터가 있는데 우선은 나머지 부분은 살펴봤고 그 라이팅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이 라이트 소스라는 부분 보면 오른쪽에 디렉셔널 라이트라고 있는데 이거가 이제 방향성 있는 빛이라 보통 언리얼에서는 이거 가지고 태양의 역할을 하는 걸로 이 라이트를 씁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를 더블 클릭하면 현재 선택된 라이트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지금 이쪽 방향으로 빛을 비추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이 라이트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위치는 아무 데나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을 한번 바꿔보죠. 여기서 이 위에 있는 툴바에서 가운데 부분 보면 Select and Rotate Object라고 있는데 이걸 선택하면 현재 오브젝트를 회전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 라이트에 붙어있는 이 화살표를 보면 지금 태양의 방향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거기에 따라서 빛의 방향이 바꿔져서 그 의자에 놓여있는 그림자가 그에 따라서 바뀌는 게 보이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 라이트를 한번 살펴봤고 다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보면 여기에 또 다른 라이트가 하나 더 있는데 이 라이트 소스 말고 여기 스카이라이트라고 하나 더 있어요. 이 스카이라이트는
아까 위에 있는 이 라이트는 태양을 흉내내는 빛이고, 태양 말고 우리가 이 라이트를 한번 꺼볼게요. 그럼 이렇게 조금 푸른색 계열로 보이죠?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스카이라이트에 대한 빛 때문에 이렇게 푸른색으로 보입니다. 이 푸른색이 되냐면 저희가 보고 있는 하늘 보니까 이렇게 푸른색으로 보이죠? 이 하늘의 빛을 이 스카이라이트가 흉내내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계열로 보이고, 이것도 잠시 한번 꺼보면, 이것은 이제 이 화면에서 라이트 빌드라고 해서 이걸 한번 조정해 봐야 되는데, 다시 제가 조절해 볼게요. 이렇게 보면 좀 푸른색 계열이 좀 사라졌죠? 자, 안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이렇게 됐고, 여기서 이 라이트를 제가 삭제를 해볼게요. 그냥. 이 라이트, 스카이라이트를 삭제를 하고, 여기 왼쪽 부분에서 라이트스라는 부분에서 이 스카이라이트를 선택하고 이 드래그를 하면 좀 푸른색 결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하늘의 빛이 그 다른 여러 군데 빛을 흉내내서 그 태양의 반대편도 이렇게 밝아지는 이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스카이라이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언리얼에서 이 스카이라이트랑 이 라이트 소스 이 두 개 이거 가지고 그 야외 장면을 만들 때는 이 두 가지 라이트만 사용하면 어느 정도 빛이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말고 집 같은 데 보면 만약에 집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집 내부 부분은 라이트가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도 그 안에 라이트를 하나 만들고 저희가 배웠던 여기 빌드 옆에 화살표 눌러보면 여러 가지 옵션 중에 빌드 라이팅 온이라고 하는 이걸로 우리가 빛을 비추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모르겠는데 그걸 잠시 제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화면 공유로 화이트보드를 한번 사용할게요.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집을 이렇게 딱 그렸습니다. 벽으로.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벽입니다. 그리고 이걸 지울 수가 있나? 이 안에서.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지네. 한번 다시 이렇게 할게요. 이게 빛이고, 여기 안에 태양이 있다고 빛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정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구. 이건 정구. 정구. 그리고, 이게 정구. 그래서 이 빛이 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빛이 나면, 어떤 이제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을 때, 뭐 의자 같은 게 이렇게, 일단 칩시다.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의자가. 근데 이제 빛이 이렇게 딱 비출 때, 의자가 가운데에 있다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있고, 여기서 빛을 이렇게 비춘다. 그러면 이제 빛이 이렇게 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빛이 이렇게 와요. 직접적인 빛이.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는 빛 부분 보면 이렇게 이 사이에는 빛이 안 오니까 어둡겠죠? 그런데 실제 환경에서는 이 어두운 것도 밝게 되는 이유가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는 빛을, 직접 조명이라고 하죠. 직접 조명.
아이고. 이런 빛을 직접 조명,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화살표를 제가. 근데 이렇게 이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다가 이 벽을 부딪히면 벽에 반사돼가지고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그치?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좀 복사도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여기서도 빛이 이렇게 오다가 벽하고 반사돼서 이렇게 오고, 이런 식으로 우수히 많은 빛이 이렇게 반사돼서 오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어두운 부분도 이렇게 밝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부 말고 여기서도 올 수 있겠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부딪혀갖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많은 빛이 이렇게 많이 부딪히고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빛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빨간색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간접 조명, 간접 조명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빛에 의해서 그 실제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걸 그 게임 같은 경우는 1초에 최소한 30분 이상을 화면을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간접 조명을 직접 조명은 계산하기 쉬운데 아이고 잠시만요. 간접 조명은 잠시만요. 아이고 어디 갔냐? 초대 어디 가야 되지? 수락을 했나 내가 그거? 잠시만요. 한 분이 오셔서 제가 출석 체크 좀 하고 가겠습니다. 누가 오셨지? 박효빈 씨가 오셨구나. 네,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을 제작하는 에디터 같은 경우는 이런 간접 조명을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미리 계산을 시켜놔요. 근데 이런 계산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간접 조명을 계산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글씨를 또 바꿔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영어로는 글로벌 아이고 네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계산 방법을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합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이 방법으로 이 간접 조명을 만드는데 언니엘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 방법을. 그래서 이걸 미리 계산을 해놔야 돼요. 미리 계산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라이팅 맵이라고 하는데 그냥 라이팅 맵을 만들어야 돼요. 라이팅 맵을 만들어야 돼요. 맵이란 것은 사진이에요. 사진을 물체에 입히는 건데 이걸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으니까 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먼저 계산을 하고 그것을 이 라이팅 맵이라는 데다가 입력을 시켜놔요. 이 정보를. 그러면 실시간으로 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계산할 필요 없이 이 라이팅 맵으로 계산되는 거 가지고 이제 여기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미리 다 계산시키기 위해서 라이팅 맵을 쓴다. 근데 언리얼에서는 이 라이팅 맵을 뭐라고 하냐면 라이트 매스라고 해요. 라이트 매스란 기술로 만들어진다. 라이트 매스.
언데어에서는 이거 라이트 매스라고 부른다. 라이트 매스. 언데어에서 라이트 쓰는 기법. 그걸 라이트 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이 라이트 매스 가지고 이 라이팅 맵을 만들어요. 저희가 그래서 라이트 맵을 만든 방법을 지난주에 배웠죠.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설명드렸고, 라이트 맵이라는 걸. 다시 화면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 부분을 이 부분에서 제가 봤던 거 보세요. 라이팅 온리 이 부분이 그 라이팅 맵을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올더 세팅 가보면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라이팅 매스라고 나와 있죠? 이게 라이팅 맵을 만드는 그 기술인데, 기법인데, 쭉 눌러보면 여기 모든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세팅 말고, 잠시만요. 아이템을 볼 수가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안 될까? 어디냐? 전등이 있나? 아, 여기 있네요. 이게 이제 그 라이팅 맵이에요, 라이팅 맵. 아까 빛이 여기에 들어가서 그 계산되는 거가 이렇게 그, 그 맵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림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 있죠? 이게 아까 빛에 의해서 오브젝트를 계산한 그림자가, 아니, 그 뭐죠? 그림이 이렇게 미리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가 여기에 이제 빛이 생기면 미리 오브젝트에 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이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하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라이트는 한 번에 알기 어려워서 몇 번 해봐야 돼요. 오늘은 이런 것만 있다고만 아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라이트도 중요하지만, 라이트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세팅이 잘 돼 있어서 그 방법만 좀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체에다가 우리가 뭐 어떤 그 색깔 같은 걸 넣었죠?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컨텐츠 브라우저 가보면 이 프롭스 부분 가보면 여러 가지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보기가 조금 괜찮은 거 보니까 요거가 좀 괜찮네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 간단하게 제가 끝냈죠.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면 이것도 한번 볼게요. 어떤 물체를 보면 그 물체의 표면을 봤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게 총 세 개가 있어요. 먼저 색깔. 이 오브젝트의 색깔. 색깔은 뭐 보니까 노란색도 있고 옆에 이 부분은 뭐 노란색도 아니고 회색 같은데 회색인데 단순히 회색이 아니라 반사가 된 것 같죠? 반사가 돼 있는 회색 같다. 그리고 오브젝트마다 반사되는 거가 가까이 확대하면 그 밋밋한 게 있고 아주 반사가 거울처럼 이 같은 경우는 거울처럼 돼 있는 반사가 아니라 조금 뭐 그 뭐죠? 좀 거칠죠? 거칠어서 반사가 이렇게 조금 깨끗하게 안 나오고 그렇게 보이죠? 총 오브젝트를 구성하는 게 세 가지 있다. 물체의 색깔, 물체의 반사도, 그리고 물체의 거칠기. 그러니까 반사가 있는데 거칠기가 거칠면 반사가 거칠겠죠? 그러면 그 오브젝트는 그 조금 어떤 느낌일까? 그 뭐죠? 솜털 같은 거, 뭐 그런 거가 느껴지겠죠? 거칠거칠한 표면이니까. 그리고 반사가 많은데 거칠기가 거의 없다. 그럼 유리처럼, 거울처럼 반사가 되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거울도 아니고 솜털 같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중간 정도 하는 물체 같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의 표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 여기 밑에 봐보면 여기 멀티리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멀티리얼 부분에서 우리가 저번에 여기 잡고 막 드래그해서 오브젝트에다 입히고 그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드래그해서 원하는 부분을 만들었죠. 이런 걸 재질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멀티리얼스라고 하죠. 근데 이 오브젝트를 우리가 이제 이 멀티리얼을 만드는 방법을 잘은 몰라도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그거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먼저 이 오브젝트를 우리가 똑같이 이거 말고 이 나중에 이걸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 어떻게 만드냐 만들기 전에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니까 이걸 좀 제쳐주고 다시 제가 뉴 레벨로 다시 열겠습니다. 먼저 이 모드에서 보면 베이직 부분 가보면 여기 여러 가지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간단한 구를 제가 이렇게 드래그 해 볼게요. 구를 드래그 해서 너 밑에 파묻어 있으니까 F 눌러서 확대하고 파묻어 있으니까 조금 더 올려 볼게요. 조금 더 올려놓고 이걸 저희가 원하는 색깔하고 반사 같은 거나 뭐 그런 거 여러 가지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멀티리얼을 우리가 이 재질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붙여주면 돼요. 어떻게 만드냐? 우선은 폴더가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 폴더로 제공된 거 말고 저희가 폴더 하나를 만들게요. 이 컨텐트 선택하고 여기서 오른쪽 줄 누르면 여기 제일 위에 뉴 폴더가 나와요. 아니면 여기 에디 뉴 눌러서도 나오고요. 여기서 뉴 폴더 만들면 여기서 새 폴더 만들기 해서 멀티리얼 TRIALS 맞죠?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다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고 다시 여기에서 우측 버튼 클릭하면 여러 가지 옵션 중에 가운데 보니까 멀티리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해 보고 이름을 설정해 볼게요. 보통 언리얼에서는 유형을 먼저 앞에 쓰고 어, 그 약자로 보통 멀티리얼 M 언더바 스피어니까 9죠. 스피어를 쓸게요. 이렇게 스피어 멀티리얼이다 뜻이죠. 그럼 이것을 이 오브젝트에다가 어떻게 입력하냐? 이 드래그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넣어줬죠. 그리고 이렇게 넣을 수 있지만 여기 월드 아웃라이너에서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 선택하고 디테일스 가보면 이 중간 부분에 멀티리얼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이 저희가 넣은 멀티리얼에 입력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저희가 방금 드래그 했으니까. 근데 방법은 또 여기 클릭해 보면 이 자꾸 움직여 보면 여기서 점선으로 외곽으로 보여요. 지금 현재 선택한 물체를 여기다 넣을 수 있다. 여기에다 넣어라. 그런 표시죠. 드래그해서 여기 넣을 수도 있고 아니다. 나 여기 말고 여기 편하다. 여기서 드래그 할 수도 있고 나는 더 쉬운 거 싶다. 나는 이걸 선택하고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제가 선택한 멀티럴이 여기서 자동으로 이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데 만약 이걸 선택해 볼게요. 근데 나는 이거 말고 이걸 선택하겠다고 이걸 선택하고 여기 있는 화살표 누르면 여기 이렇게 입력이 돼요. 자동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폴더를 다른 거 선택했다가 이 오브젝트를 찾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아니 화살표가 아니고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면 자동으로 찾아집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부분은 초기화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초기화가 돼요. 원래 초기화가 디폴트 멀티리얼인데요. 다시 이걸 드래그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처는 나중에 아직 안 배웠으니까 텍스처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고 그러면 이 오브젝트에 입력되어 있는 재질을 이제 제가 원하는 색깔하고 반사 같은 걸 수정하려면 현재 이 멀티리얼을 더블 클릭을 하면
그 멀티리얼을 수정할 수 있는 멀티리얼 에디터라는 게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최초에 이 가운데 이 부분 노란색 외곽으로 선택되어 있는 이 부분은 그 기본적인 속성이 들어가 있는 결과값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값이란 게 기본적인 색깔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반사도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거칠기도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기본값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이 기본값을 사용 안 하고 제가 원하는 색깔, 제가 원하는 반사도, 제가 원하는 거칠기, 기타 여러 가지를 여기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수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쉬운 먼저 오른쪽부터 눌러서 여기서 검색할 수도 있고 단축키로 할 수도 있고 먼저 단축키로 저희가 알아볼게요. 색깔을 바꾸려면 색깔은 구성 요소가 그 RGB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RGB, 레드, G, 그린, 블루, B는 블루, RGB 그게 뭐냐면 빛의 삼호색이죠. 빛의 삼호색. 그래서 3을 딱 누르면 이렇게 세 가지 값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 가지 값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보면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게 피커라고 뜨죠. 그래서 이 피커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원하는 색으로 바꿀 수 있어요. 먼저 가운데 부분을 막 이렇게 드래그 해보면 이 옆에가 막 뭐가 바뀌죠. 근데 이 옆에 부분 보면 아무렇지가 않아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끝에 부분 보면 이 밸류란 부분이 밑에 돼 있으면 그 밝기 값이 0이라는 거예요. 밝기를 우선 100으로 올려놓고 봅시다. 그럼 이 밑에 부분이 저희가 수정한 그 색깔로 계속 바뀌어요. 그죠? 그리고 이 밑에 부분도 보니까 제가 설명드린 RGB 세 가지가 되겠죠? 레드, 그린, 블루, 빛의 삼호색. 근데 빛이란 거는 RGB 말고 HSV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서로 호환이 되는 방식이에요. 둘 중에 아무 거 그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밑에 부분 봐보면 이것은 이제 그 헥사 코드로 해서 그 웹에서 만들 때 보통 이런 컬러로만 쓰거든요. 거기 참조값을 쓴 거고. 우선은 색깔을 제가 원하는 빨간색 이렇게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이게 밸류 값을 밝게 제일 밝게 한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은 세츄레이션이라는 건데 이것은 진하기예요. 진하기. 아주 빨강이냐 아니면 연한 빨강이냐 그렇게. 그러니까 진하기냐 밝기냐 좀 애매한 차이인데 한번 느껴보시면 압니다. 뭔지. 이렇게 아주 새빨간 걸로 바꿨고 OK를 하면 제가 원하는 색이 여기 나오죠. 그럼 이 색을 여기 있는 동그라미를 잡고 여기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잡고 계속 움직이시면 돼요. 일단 밸류 컬러로 올리면 서로 연결이 되죠. 직관적으로 보니까 이 빨간색이 이 M 언더바 스피어랑 멀티리얼의 베이스 컬러에 입력이 됐다. 이 베이스 컬러를 보니까 오브젝트의 색깔을 바꾸는 부분이라 돼서 이 미리 보기 처음 보니까 이렇게 화면을 드래그해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색깔 바꿀 때는 이 베이스 컬러로 하는 거고 이제 하나는 해결됐어요. 이제 두 번째 거 반사. 반사는 어떻게 하냐? 거울처럼 만들고 싶다. 이 불을. 이 메탈릭이라는 게 있는데 메탈릭 부분이 보니까 이게 금속이라는 뜻이에요. 금속 같은 경우는 그 말 그대로 금속은 반사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 경우는 거울처럼 반사가 되죠. 그래서 금속이 1이다 그러면 거울이다. 0이다 그러면 거울이 아니다. 플라스틱이다.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메탈릭이라는 것은 수치가 RGB가 아니라 0에서 1 값을 받아요. 0에서 1. 그러니까 그 플로트 값 지금 0에서 1에 해당되는 걸 받기 때문에 단축키 1 누르고 클릭 하면 이렇게 그 숫자 0이 돼 있죠. 이 0을 우리가 드래그해서 여기다 옮기면 이 메탈릭 부분이 0이 이제 속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0이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플라스틱처럼 반사가 거의 없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좀 밋밋하죠. 그럼 이것을 거울처럼 만들겠다. 근데 메탈릭을 그러면 여기 옆에 이거 선택을 하고 오른쪽 밑에 보면 디테일 부분에 수치를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을 1로
만들겠다. 일로 딱 하면 그러면 거울처럼 반사가 돼야 되는데 뭐가 좀 진하게 뭐가 되긴 됐네요. 근데 거울처럼 반사가 안 돼 있죠? 우선은 금속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근데 거울은 아니지만. 근데 왜 거울이 아니냐? 거칠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거칠기. 이 거칠기를 러프니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거칠기인데 0에서 1값을 받아요. 똑같이 이를 키보드를 누르고 마우스로 클릭해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똑같이 드래그해서 러프니스를 올리면 0이라는 게 입력되죠. 0이라는 게 입력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칠기가 하나도 없다. 거칠기가 없으니까 아주 깨끗한 표면을 가진 거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거고. 이거는 빨간색 싫다.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흰색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흰색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주 거울처럼 바뀌었죠. 아주 흰색인데 반사가 100% 있다. 색깔이 없고 색깔 다 반사한다는 뜻이겠죠. 흰색이니까. 그리고 나는 여기서 너무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저장을 해볼게요. 이걸 아까 저희가 구했다가 입력한 그 오브젝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다 했으면 여기 오른쪽 버튼 어플라이하고 세이브 했는데 어플라이를 눌러도 상관없고 세이브를 눌러도 상관없는데 보통 세이브를 눌러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 작업이 메모리에만 들어있지 그 컴퓨터에 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이브를 해서 항상 저장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걸 이제 끌게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구현된 오브젝트를 보니까 이렇게 거울처럼 지금 위에서 보니까 하늘을 반사했나요? 거울이 됐으니까 하늘을 반사했겠죠. 바닥도 이렇게 반사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걸 한번 여기까지 보고 있었으니까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선 여기 이 구를 이 정도로 해서 거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한번 실습을 하겠습니다. 이게 채팅이 안 열리냐? 5분 정도 실습하면 되겠죠? 이렇게
다들 한 번씩 해보셨죠? 이제 여기에 그림을 입혀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색깔 말고 나는 그림을 입히고 싶다. 이 컬러에 그림을 어떻게 입히냐. 그럴 때는 그림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T를 누르시죠. T를 누르고 클릭하면 이렇게 텍스처 샘플이라고 나와요. 이게 이제 여기에 우리가 선택한 그림을 여기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텍스처 샘플. 근데 이렇게 단축키를 모를 때는 여기 오른쪽 눌러서 이 텍스처 샘플을 치면 이렇게 나와요. 오른쪽 클릭해서 다시 쓸게요. 텍스처 샘플 SAMPLE 여기 텍스처 샘플이라고 나오죠. 이거 클릭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제가 단축키 자주 사용하는 걸 단축키 이렇게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우선 이 텍스처 샘플을 선택하고 이걸 클릭하면 이 왼쪽 밑에 가운데 부분 보면 텍스처라고 되어 있죠. 이 텍스처는 그림이라고 했어요. 넌이 있는데 이걸 저희가 더블 클릭을 하는 게 아니고죠. 이 옆에 이제 넌을 눌러서 클릭해보면 여러 가지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해 볼게요. 뭐 요걸 한번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 텍스처 샘플에 그림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죠. 그럼 이것을 나는 베이스 컬러에 이 그림을 드래그를 해볼게요. 먼저 RGB라고 되어 있는 걸 이거 잡고 이렇게 또 드래그 보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제가 원하는 게 이렇게 드래그 됐네요. 아니, 그 그림이 이렇게 나왔네요.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내리고 그러면 제가 원하는 그림이 입혀진 거울이 됐네요. 반사까지 이루어져서 명확하게 잘 안 보이네요. 그럼 반사를 한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더블 클릭해서 금속으로 안 만들고 이거 선택하고 1을 0으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속이 아니라 반사가 없는 어떤 물체가 됐겠죠. 다시 세이브해서 다시 내리고 다시 보면 이렇게 되네요. 근데 이번에도 좀 뭔가 살짝 뭔가 옆에 비추는 것 같죠? 그죠? 그때는 거치기를 좀 올려볼게요. 다시 이걸 선택해서 이번에는 러프니스를 조정하겠습니다. 러프니스 0을 1로 한번 올려볼게요. 그리고 미래 보기 보면 이렇게 조금 더 아까처럼 뭐가 선명하게 보이죠? 다시 세이브 눌러서 화면 내리고 보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선명하죠. 왜 그러냐면 주변을 반사를 안 하기 때문에 선명해졌죠. 그렇죠. 주변을 반사하면 이 오브젝트는 거울처럼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주변 때문에 색이 잘 안 보이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다 주변을 막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아무튼 제가 그 텍스처까지 이렇게 입혀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번 실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까지 자기가 원하는 걸로 한번 입혀보세요.
다들 이제 해보셨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색깔을 저희가 바꿨으니까 이제 다른 거 이제 할 수가 없냐. 너무 이게 보니까 단순하죠? 이제 여러 가지 부분, 이 많은 부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자세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우리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그 남았는데 그 5분 동안 뭘 할지 우리가 살펴볼게요. 이것은 저장 안 하고 이제 어떻게 만든지 알았으니까 저희가 한번 그럴싸한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스타터 컨텐츠 가보면 이 프롭스 가보면 저희가 계속 썼던 이 의자를 한번 이렇게 의자처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기존에 있는 이 굴을 제가 테스트용으로 사용했던 굴은 선택해서 지우고 이 SM 언더바 체어를 드래그를 하면 저희가 한번 다시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제 앞에 이것은 좀 앞으로 치우고 이제 F11로 확대를 해서 가보면 저희가 만든 것보다 뭔가 엄청 뭐 괜찮아 보이죠? 어떤 게 괜찮아 보이냐면 반사도 이렇게 의자 그 뭐죠? 쿠션 있는 부분 보니까 반사도 적당히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보면 여기 테두리 부분 보면 조금 반사가 어때요? 좀 밋밋한 것 같지도 않고 좀 반사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서리를 봐보면 모서리가 좀 굴곡져 있죠?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굴곡지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굴곡진 이 부분하고 이 반사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이 오브젝트를 보면 하나의 물체로 하나의 오브젝트예요. 한 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부위별 이 하나의 오브젝트인 부위별로 이 재질을 따로따로 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물체를 만들어서 두 개, 세 개를 뭐 혼합해서 쓸 수도 있고 근데 여러 오브젝트가 있으면 계산하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 한 개의 오브젝트를 이렇게 병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저희가 이따가 그죠? 쉬는 시간 끝나고 이 오브젝트에 대한 재질을 차근차근 한번 만드는 걸 배워봅시다. 이제 쉬는 시간 됐으니까 10분간 휴식하고 8시에 뵙겠습니다. 네.